네, 하트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뭐가 있으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요? 그런데 하트뿐만 아니라 뭐랄까 마치 동물농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다양한 동물 그래피티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입고 나와서 뭔가 귀여운 캐릭터 브랜드로 알고 계시거나 콜라보 굿즈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패션을 좋아하신다면 뭐 당연히 알고 계실 브랜드지만 혹시나 잘 모르신다면 아니 오리 그래픽 티셔츠가 레알 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휴먼메이드에 대해 영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패션을 사랑하는 아재 영패션 이영천입니다. 네, 휴먼메이드 일본 브랜드거든요. 저는 뭐 패션 전공자나 종사자는 아니지만 이 패션이라는 업계나 바운더리에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위상을 갖기까지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하는 사람인데 영상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본 불변의 법칙. 예쁘면 예쁘게 나온다. 뭐 멋있으면 멋있게 나온다. 뭐 그런 좀 상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패션에서 일본은 그런 강한 기본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거든요. 옷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바로 원단이잖아요. 일본은 섬세한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단과 섬유 산업에서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오카야마 현의 고지마 데님은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의 원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일본의 셀비지 데님은 뭐 세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염색 기법이나 자수, 프린팅 기법, 히트텍 같은 기능성 섬유까지 일단 재료가 좋으니까 좋은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꼼데가르송의 레이 카와구보나 이세이 미야케, 후지와라 히로시, 그리고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사람까지 정말 아이코닉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디자이너들이 두루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좋은 자양분이 있는 일본에서 휴먼메이드를 창립한 사람은 니고입니다. 니고의 본명은 나가오 토모아키인데요. 네, 니고는 어린 시절에 미국 영화, 만화, 그리고 힙합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특히 비스티 보이즈 같은 미국 힙합 뮤지션의 스타일과 그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일본의 유명 패션 학교인 분카 패션 컬리지, 우리나라에는 일본식 표기인 문화 복장 학원에 진학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분카 패션 컬리지는 정말 기라성 같은 일본 디자이너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해요. 겐조의 창립자인 다카다 겐조, 주니아 와타나베, 야마모토 요지 등등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갖는 디자이너들이죠. 네, 역시 학연, 지연 이런 거 중요해요. 우리 경주 최씨 충렬공파는 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다. 네, 학교를 졸업하고 니고는 잡지사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게 되면서 후지와라 히로시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이 후지와라 히로시 누군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1980년대부터 도쿄 하라주쿠의 서브컬처 및 스트리트 패션 씬을 형성한 인물이고요. 일본의 서양 힙합, 스트리트웨어 스타일을 처음 전파한 인물이에요. 당연히 니고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미 어린 시절부터 히로시를 동경해 왔는데 도쿄로 오게 되면서 후지와라 히로시가 자주 방문하던 클럽이나 편집샵 등에서 DJ와 스타일리스트 보조 일을 하면서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후지와라 히로시는 1989년 일본 최초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중 하나인 굿 이나프를 창립했는데요. 니고는 히로시의 브랜드 운영 방식 좀 독특했다고 해요. 한정판 판매 그리고 또 마케팅 전략 등을 배웠고요. 이를 자신의 첫 브랜드 베이프에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니고는 본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니는 숫자 2, 있지 니 할 때 숫자 2고요. 고는 몇 호기 할 때 그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 2호란 뜻이죠. 네, 바로 후지와라 히로시의 2호기다 라는 의미죠. 네, 형을 향한 리스펙, 이젠 이해되시죠? 네, 이제 니고의 첫 브랜드 베이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히로시의 브랜드 운영 방식을 배운 니고는 언더커버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준 타카하시와 함께 노웨어라는 매장을 열고요. 여기서 티셔츠를 판매하게 됐는데요. 이 티셔츠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자체 브랜드인 베이프를 1993년에 론칭하게 됩니다. 혹시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유인원 얼굴의 로고죠. 네, 풀 네임은 A Bathing Ape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는 속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니고는 자신을 원숭이로 표현하고 패션의 홍수, 베이싱은 목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션의 홍수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지키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베이프의 옷들은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베이프의 베스트셀러이자 또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옷을 보시기만 해도 이런 거 만드는 브랜드구나 하실 정도로 뭔가 강렬하죠. 네, 그리고 니고는 히로시가 사용했던 전략, 바로 한정판 전략과 셀럽 마케팅을 필두로 베이프를 확장시켜 갑니다. 네, 주변에 있는 힙합 뮤지션들부터 시작해서요, 퍼렐 윌리엄스 같은 거물까지 만나게 되면서 정점을 찍죠. 네, 결국 베이프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글로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프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무리한 확장과 가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베이프는 초기 성공을 시작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홍콩, 또 우리나라 서울까지 전 세계에 다수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 수를 급격히 늘려갔어요. 그것도 직영 매장으로요. 네, 하지만 한정판 판매 전략을 구사했던 베이프는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생산된 가품들이 잠식해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2009년부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막 사고 싶은데 제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품까지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어떤 고가의 스트리트웨어 시장 자체에 또 축소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베이프의 모 회사였던 노웨어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브랜드 운영 지속이 어려워지게 됐죠. 네, 결국 니고는 경영난을 인정하게 됐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2월 홍콩의 패션 유통 대기업인 IT그룹에 베이프를 매각하게 됩니다.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네, 2억 8천만 홍콩 달러. 하나로는 약 400억 수준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겐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죠. 네, 근데 가장 고점의 베이프의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니고는 일단 자신이 창립한 브랜드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고요. 매각 후에도 짧은 기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역할을 유지했지만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됐고, 니고는 완전히 베이프를 떠나게 됩니다. 글쎄요, 자신의 브랜드에서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니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너무 커지고 내 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내 본래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네, 니고는 이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휴먼메이드입니다. 니고는 베이프 매각과 동시에 사실 그 전부터 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규모와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 휴먼메이드를 창립합니다. 휴먼메이드를 소개하면서 앞서 히스토리들을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건 바로 이 브랜드가 니고의 반성과 성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량 생산, 또 상업화, 지나친 확장을 지향하고 자신이 처음 패션을 좋아했던 그 원점, 네, 바로 빈티지 아메리칸 캐주얼 문화로 돌아가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의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매장을 몇 군데 갔었거든요. 일단 매장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요. 또 굉장히 작습니다. 제품도 정말 적게 디피되어 있고요. 휴먼메이드는 고급 소재로 일본 장인들과 핸드메이드 작업을 주로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자수가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그 퀄리티나 텍스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초기 휴먼메이드 제품들은 흔히 아메카지라고 하죠. 1940년대에서 60년대 그 아메리칸 워크웨어, 밀리터리, 캐주얼 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지향했고요. 니고가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수집한 빈티지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청바지 복각으로 유명한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의 그 공장에서 굉장히 오래된 데님 집기로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옷을 제작했습니다. 아까 셀비지 데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는 구형 집기로만 제작 가능한 데님 제작 방식인데요. 현대 직조 방식보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산성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작했을까요? 네, 셀비지 데님은 훨씬 촘촘하게 직조되고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요.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독특한 에이징이 생깁니다. 근데 입은 사람들의 그 몸과 어떤 체형에 맞게 그런 에이징이 생기고 개개인의 착용 습관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른 멋진 색감과 페이딩, 이런 물빠짐들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고가 돌아가고자 했던 기본은 아마도 옷의 본질인 원단과 봉제의 견고함, 또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특별함, 또 오래된 가치를 가지는 빈티지가 아니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빈티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들이 좀 사용했던, 남들이 썼던, 남들이 하다 버린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실까요? 전 사용했던이라는 보다는 사용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남이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넘겨진 옷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 독특한 사용감이 묻어있는 옷.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견고한 원단과 봉제, 대에서 대를 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옷. 네, 사람이 만드는 한정적인 생산력을 선택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휴먼메이드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휴먼메이드는 최근에 성수동에도 매장을 냈죠. 네, 2016년부터 뭔가 조금씩 귀여워지기 시작한 동물 프린트 때문에 일부 팬들에게는 조금 변한 것 같다, 또 상업적이다 원망을 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변화는 브랜드에게 필연적이기도 하고요. 만화에 푹 빠져 살았던 니고를 생각하면 지금의 컬러감이나 캐릭터, 어떤 레터링 디자인들이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니고는 지금 겐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겐조의 CD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겐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화려한 플라워 프린팅이나 호랑이 프린트 같은 그런 화려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니고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정통 아메카지 스타일보다는 저는 지금 이 느낌이 더 좋거든요. 네, 휴먼메이드 어떠셨나요? 프린트 티셔츠 따위가 이렇게 비싸? 라고 하셨다면 마음이 좀 바뀌셨을까요? 하지만 아마 휴먼메이드 찐팬들은 제발 그 마음 변하지 마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홈페이지의 주력 제품들은 나오자마자 품절이고 매장의 줄은 늘 기니까요. 네, 이 영상이 휴먼메이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 패션이었습니다.